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연구소 독서 모임 나동모. 우리 5월 선정 도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오늘 4주차 시간이네요. 사장은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 해방에 대한 내용이죠. 아, 제목 정말 잘 지었네요. 그죠?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 엄 대표님 책 좋아요.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사무실에서 탈출하는 법. 얼마 전에 음, 우리 전 직장 동료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탈출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났었는데 책을 하나 쓰려고요. 직장 탈출하는 법. 제목으로 본 것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는 비결. 허락을 구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나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허락을 구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고 시작할 때 고만고만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경우 많은데 대부분 반대하죠. 아, 그거 왜 하냐 하지 마라 하면서 또 실패 사례들을 들여서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자꾸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거를 경험 안 해보고 이 성공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맞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보고 되게 이거를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먼저 한번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 혹시나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불편을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한다.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물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나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먼저 한번 실행을 하는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원보다는 더 조심성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 두려움들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뭐 적용할 것은 지금도 뭐 잘하고 있긴 하지만 선조치, 선공지, 선매출, 선선포, 선실행 이런 것들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기계적인 직장인 이런 말이 있었죠.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뭐 직장 생활 한 15년 했지만은 정말 기계처럼 일을 조금 표현이 지나치긴 하지만은 정말 기계죠, 그죠? 맨날 8시 반 출근, 뭐 몇 시 퇴근, 그죠? 시간도 많이 때웠었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죠.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거잖아요. 효과적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시간과 에너지는 적게 들이고 효과를 크게 하는 것들, 또 집중해서 일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들. 저거 같아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페리스 책에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되게 깊이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장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직장을 버려라. 남은 인생을 맞지 않는 직장에서 주저앉아 보낸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많은 용기를 줘서 제가 또 직장을 과감하게 퇴사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뭐 퇴사하기 전에 두려웠지만은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용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뭐 몇 달 뭐 월급 돈 못 벌고 해서 죽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용할 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자. 니체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위험하게 살아라. 때로는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감하게 위험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장 삶의 중간에 떠나온 미니 은퇴. 이 미니 은퇴라는 말이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일할 건 아니니까 은퇴는 언젠가는 해야 되죠. 라이프 스타일. 저도 이거 앞에 적어놨는데 50 전에 은퇴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유를 얻자. 완전히 뭐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안 하는 거죠. 물론 뭐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고는 하겠지만은
그 정말 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그 전에 충분히 돈은 다 벌어 놔야겠죠. 적용할 것은 어떤 사업, 공부, 투자를 통해서 50 전에 100억 부자가 된다 라고 목표를 세웠다 붙여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래야 되고, 여기 또 과유불급 잡동사니 버리기 이런 말이 있었죠. 정말 불필요한 것들, 내가 안 쓰는 것들, 뭐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는 것들,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않고 설레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시간과 공간을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움과 버림의 균형을 찾자. 뭐 하나씩 버리자. 이런 것들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 보면 되게 버릴 게 많더라고요. 뭐 쓰레기를 비롯해서 안 보는 책들, 뭐 잡동사니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죠. 일을 없앤 후 공허함만 채우기. 더 잘 사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공감되게 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잘 삶을 살고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깨달은 것은 최고의 나,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고 최고의 인생을 살자 이런 것들을 깨달았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도 내 마음에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룬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 이런 말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자부심. 저도 이 즐긴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 즐겨야 되죠. 니체도 말했잖아요. 결국 즐거운 게 답이라고. 계속 제 마음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질문해 보려고 해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즐겁냐, 안 즐겁냐?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리치들이 많이 하는 실수, 여기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일이 많다 보니까는 좀 구분을 하려고 해요. 아, 정말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 필요한 일인가? 원하는 일인가? 정말 중요한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아이들을 봐야 되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너무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적용할 것은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계속 질문하고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5월 4주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좀 급하게 핸드폰 배터리가 저기 보이네요.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작성을 했어요. 아, 이거 보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 것에서 읽어드릴게요. 물질주의적 탐닉과 시간에 쫓기는 강박, 그리고 비교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속도와 크기에 집착하는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내가 뭐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1000만 원을 갖고 있고, 그럼 나도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교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이게 뭐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거보다 더 나은 뭔가를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밑에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건 뭐냐면은, 비교 충동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올바로 보아야 하고, 또 그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나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한 나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뭐 계속 욕심이 나는 것들을 내가 욕심을 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버려지고, 그보다 더 나은 어떤 행복이 있다는 거를 내가 경험을 해야 저거는 정말 좀 벗어나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용할 거를 하나 정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거 이제 우 대표님한테 메일 보내는 거에도 아마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이제 돈 벌면서 여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애들이 여행 가자고 제주도 뭐 가자고 강릉 가자고 여행 가자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주문 들어온 거 다음날 보내야 택배 싸가지고 보내야 되고 이런 일하는 것들이 막 또 신경이 쓰이고 또 돈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놀러 가자면 얘기하는 게 하니까 이게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뭐 이런 핑계로 그냥 와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뭐 물질주의자 탐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향하는 바하고 반대쪽이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들하고 일부러라도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내가 돈 버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집에다 두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이제 뭐 노트북 하나로만 돈 버는 시스템으로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이나 해서 좀 장기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장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전까지 애들하고 있다가 온 사진인데요. 되게 좋은데요. 제가 그 우 대표님 혹시 우 대표님 혹시 우 대표님 조금 모시려나? 여기 그 남양주 쪽이거든요. 음, 어, 밑에서 정육점 1층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그 위에 이제 옥탑 그 루프 뭐 옥탑이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 음,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것도 음, 캡처 캡처하시게요? 이렇게 음, 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 산 것들을 위에 이제 옥상에서 구워 먹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음, 근데 되게 싸게 잘 먹었어요. 우리 네 식구 가가지고 한 6만 원인가 내고 먹었는데, 음, 간만에 뭐, 이렇게 뭐 소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앞으로도 애들한테 좀 시간을 더 내고, 가족하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뭐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장도 어, 아마 그런 사진일 거예요. 야, 가게 이름, 오, 새우까지. 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는 거기서 사는 거고요. 새우든 뭐 소세지든 뭐 떡이든 이런 것들 뭐 집에서 다 가지고 가가지고 구워 먹어도 되거든요. 뭐 맥주도 가져가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는 그냥 고기만 이렇게 딱 사가지고 가면 되더라고요. 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네, 딱 이거 끝나고 싶어. 먹고 또 그 가져간 라면도 거기서 끓여 먹고 뭐 어, 하여튼 뭐 되게 다, 좋았습니다. 다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다 가져갔어요. 고기만 오, 거기서 팔고. 고기만 후대표님, 거기서 구입해가지고 여기 여기 석쇠하고 천안 지역에는 못만 오라 했는데? 예? 못만 오라고 그랬는데? 목마루? 뭔지 모르겠어요. 전화하고 못만 오라고. 아, 뭐, 문하고 몸만 오라고? 네. 그렇죠. 아니, 손 대표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남양주 식당 이름만 알려주실래요? 식당 이름? 남양 식당 이름이요? 라이온즈, 잠깐만요. 라이온즈, 뭐였는데? 클로버 아니고. 라이온즈. 이거 제가 그럼 포스팅을 하나 할까요? 뭐, 그러셔도 되고, 식당 잠깐만요. 이름 알려주셔도 되고,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라이온스 필드. 라이온스 필드. 라이온스 필드.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정보 되게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거, 뭐, 아주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 가서 고기 먹고 6만 원이면 가성비도 괜찮은 또 이거 아, 맛은, 가성비 괜찮죠. 그리고 그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뭐, 먹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애들 그냥 뿌려주고, 어, 저희는 뭐 맥주 하나씩 마시고, 괜찮더라고요. 지금 마시멜로도 지금 가져가가지고 애들 마시멜로 지금 꽂고 있잖아요. 식당에 이렇게 옥상에서 고기 먹을 수는 다 세팅이 텐트 있고 다 준비되어 있네요. 다 돼 캠핑처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또. 갑자기 독서 모임 하다가 이거, 죄송해요. 아무튼, 네.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 본 것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소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기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약간 그런 완벽주의는 아닌데 약간 불편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못 참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함부로 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불편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 사람하고 좀 풀든지 해야 되겠다라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뭐 단순히 뭐 배가 아프다든가 했을 때도 그냥 배가 아픈 채로 그냥 조금 이제 견디고 뭐 지내고 이래도 되는데 꼭 이제 뭐 이렇게 나서려고 또 뭐 약국에 가가지고 뭘 사 먹거나 뭐 하여튼 뭐 뭘 하거나 하여튼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불편한 것들을 제가 참고 그냥 그대로 사소한 것들은 넘기고 하는 것들이 조금 연습이 안 됐거나 아니면 좀 너무 예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 사소한 나쁜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적어도 내게는 꽤 어려운 일이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겠다. 몸이 약간, 마음이 약간 불편할 때, 원하는 유쾌한 상황이 아닐 때 무시할 수 있는 지혜나 그런 습관을 좀 기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그럴지 아니면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화가 많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평가할 때, 야, 너 되게 차분하고 되게 뭐 둥글둥글하고 참 뭐 괜찮다라고 하는 평을 이때까지 듣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가 저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성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내지 않기라고 일단 적용할 걸 적어놨고요. 미세한 성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성냄이라는 거는 뭐 우울해하거나 약간 기분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약간 뭐 감정이 안 좋거나 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싸그리 포함해서 일주일간 성냄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